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용한 전파 때문이죠. 네.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집단 감염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예. 최근에는 이렇게 증상이 조금 나타나더라도 검사를 늦게 받아서 또 다른 이 전파를 낳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이 집단 감염 사례의 경우에는 지표 환자인 노래방 주인이 처음 증상을 느낀 게 한 지난 9월 20일 정도였는데 네.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거보다 한 2주가 더 지난 10월 2일이었습니다. 예. 또 이 대전 유성구에서 있었던 이 일가족 모임에 참석했던 60대 남성도 증상이 나타난 지 9일이 지나고서야 병원을 찾았고 예. 결국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무려 4차 전파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 모임과 관련해서만 27명이 감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특히 코로나19가 발병 초기에 감염성이 높아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진단이 늦어지면 그동안 아주 광범위한 그런 추가 전파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특히나 조금만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이번 주에도 거듭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여전히 18%에 달할 만큼 높잖아요. 네. 이 의심이 된다면 진단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방역 수칙 올바른 방법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인 게 마스크 쓰기와 이 손 씻기인데 네. 이제는 많이 습관적으로 이제 하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이 방역 당국이 이 손 씻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손만 잘 씻어도 코로나19는 물론이고요. 감기나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다른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20%나 줄어든다는 네. 건데요. 특히 손을 씻을 때 반드시 비누를 이용을 해서 30초 이상 정도는 이 흐르는 물에 씻어야 병원체가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 손 씻기 방법의 6단계, 6단계를 실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 손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손등, 손가락 사이 또 두 손을 모아서도 이렇게 씻어줘야 되고요. 네. 특히 잘 씻기지 않는 데가 이 엄지손가락 부분과 손톱 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꼼꼼히 씻어줘야 이 병원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화장실을 다녀오기 전이나 후, 또 음식을 먹기 전후, 또 요리를 할 때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한 후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좀 올바로 씻어줘야 이 감염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사실 손 씻을 때 대충 물만 묻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앞으로는 꼭 세정제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손을 씻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한라산인데요. 네. 한라산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활동이 끝난 휴화산이 아니라 아직 활동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는 활화산입니다. 예. 예. 국내 연구팀이 이번에 이 한라산 밑에 있는 마그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팀이 제주도에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또 학술지에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제주도 중심 부근의 이 땅속 55km 깊이에 마그마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네. 이 마그마가 제주도 동부와 서부 지하로 갈라져서 또 땅 밑에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연구팀은 이 마그마의 활동 이 현황을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마그마가 과연 이동을 하고 있는지 네. 혹시 뜨거워지거나 식고 있지 않은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라산 아래에 마그마가 있다는 건 한라산이 폭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전문가들은 화산 폭발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마그마가 있어도 마치 물을 끓이듯이 계속해서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이게 어느 정도 한계점까지 끌어올라서 폭발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한라산의 경우는 단순히 마그마가 있는 것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이 바로 폭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그 백록담도 못 가봤는데 저도요. 폭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번 주에 이 화성이 지구와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 가장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혹시 밤하늘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네. 밤하늘을 봤는데 너무 밝게 빛나는 별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근데 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성이었어요.
네. 뭐 사실 저도 미처 화성을 관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맨눈으로 실제로 한 14일 전으로 해서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화성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화성이 지구와 6,200만 킬로미터까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이 화성과 지구, 태양이 일직선으로 놓이는 충의 위치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화성이 태양빛을 정면으로 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가장 빛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지구와 화성은 공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일직선상의 충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이 북반구에서 화성의 고도가 높고요. 대기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예년보다 조금 더 밝게 보인다고 합니다. 네. 지난 24일이 사실상 이 화성이 가장 잘 보이는 날이었는데 뭐 이후에 빛이 조금씩 약해지기는 하지만 이달 말까지는 이 화성이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네. 놓치신 분들은 이 밤하늘을 그래도 한 번쯤 올려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놓치면 2035년, 15년 뒤에나 다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꼭 밤하늘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가장 많은 관심을 끈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1위 소식도 우주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별의 마지막 순간이 포착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전 세계 16개 나라 31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밝혀낸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이 유럽과 미국에 있는 초거대 망원경 또 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을 이용을 해서 지구에서 2억 1,500만 광년 떨어져 있다는 이 에리다누스 자리를 관측을 했습니다. 예. 이걸 한 6개월 정도 관측을 한 결과 이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에 이 별이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을 포착을 한 건데요. 네. 이때 이 극한의 중력 때문에 이 별이 얇고 길게 이 국수처럼 이렇게 가늘게 네. 찢어지면서 파괴되는 그런 조석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조석 파괴 현상이 일어나면 블랙홀이 별을 흡수를 하면서 초속 10,000km 정도로 이 먼지와 파편을 내뿜으면서 어떤 이 뿌연 장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과정을 실제로 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건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이 블랙홀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물질과의 어떤 중력 작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올해 노벨 물리학상도 이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한 과학자들에게 네, 돌아갔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블랙홀의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